최초로 양수발전소가 영동에 세워집니다. 공사 기간만 12년에 사업비가 무려 8,300억 원에 달하면서 영동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토목 사업입니다. 축구장 360배 크기의 증평 에듀팜 특구가 부분 개장했습니다. 내년엔 중부 최대의 워터파크와 농촌 테마파크가 잇따라 문을 열고 2022년부터는 완전 개장하게 됩니다.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이 재혼한 남편으로부터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붓아들 사망과 관련해서도 의문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주의 한 유소년 클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유럽리그 진출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유망주가 청주에서 배출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역 소멸 위기가 남의 일 같지 않았던 영동군의 수건이었죠. 양수발전소가 충청권 최초로 영동에 세워집니다. 공사비가 8천억 원이 넘는 영동군 최대의 토목공사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영동군이 양수발전소 유치에 사활을 걸었던 이유는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전체 인구 5만 명 가운데 3만 명이 넘는 군민이 유치 서명에 적극 참여한 이유입니다. 양수발전소는 영동으로! 마침내 양수발전소가 영동군에 건립됩니다. 상촌면 고자리 일원의 상부댐, 양강면 산망리 일원의 하부댐이 세워지는데 낙차폭이 커 경제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사 기간만 12년에 사업비는 무려 8,300억 원, 영동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토목 사업입니다. 고무적인 건 공사 과정부터 지역과의 상생 노력입니다. 지역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와 자재 구입 등의 전체 공사비 가운데 70%인 6천억 원가량이 투입됩니다. 여기에 458억 원의 지역 지원 사업비가 별도로 지원됩니다. 친환경 발전이란 정부 기조에 따른 대규모 국책 사업 유치에 성공하면서 1조 3,5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6천여 개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힐링타운과 이 양수발전소와 관광지를 잘 육성을 하고 조성을 해서 연계를 해가지고 관광지로서의 메카를 좀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종 후보지 발표 직후 영동군과 한국수력원자력은 양수발전소 건립에 따른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한 협의체 운영과 이주민 지원, 관광 레저 산업 육성 등에 대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협약을 맺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충청북도와 증평군이 1,600억 원의 민자를 유치해 조성 중인 증평 에듀팜 특구가 부분 개장했습니다.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이자 청주공항과도 가까워 충북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던 산골짜기가 대규모 관광지로 변신했습니다. 증평군 도안면에 들어선 에듀팜 특구 관광단지 면적은 303만 제곱미터, 축구장 360배 크기입니다. 이곳에 18홀 골프장과 아시아에서 가장 긴 루지트랙, 수상 레포츠장 등이 들어섰습니다. 정부로부터 특구로 지정받은 지 10년 만에 결실입니다. 에듀팜 특구는 도내 최초이자 중부권 최대 규모의 관광단지입니다. 또 올해 안에 350실 규모의 휴양 콘도와 양떼 목장, 승마장, 복합 연수시설이 추가 개장합니다. 내년엔 중부 최대의 워터파크와 농촌 테마파크, 식물원이 잇따라 문을 엽니다. 완전 개장하는 2022년부터는 연간 60만 명이 찾는 사계절 복합 관광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민국 중부권의 관광 거점 지역으로 그렇게 성장이 돼서 또 가까운 청주공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증평군은 중부권 핵심 관광도시로 급부상했습니다. 좌구산 휴양랜드 그리고 증평군에 또 추성산성이라는 토성이 있습니다. 우리 에듀팜 리조트를 연결하는 그런 그 관광단지 활성화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소득도 좀 증대시키고 에듀팜 특구 개장으로 북부권에 치우친 경관이주의 도내 관광산업이 체류형 체험관광으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될 전망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고 씨의 현 남편이 자신의 아들도 고유정에 의해 살해된 것 같다는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 겁니다.
정진규 기자가 이번 사건의 의문점을 정리했습니다. 고유정과 현 남편은 2017년 재혼 직후 제주에서 조부모와 함께 살던 아이를 지난 2월 직접 양육하겠다며 청주로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4살 아이는 청주에 온 지 불과 이틀 만에 싸늘한 시신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의문을 낳고 있는 만큼 누가 아이를 데려오는 데 주도적인 결정을 한 건지 밝히는 게 수사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유정은 의붓아들이 숨진 뒤 장례는 물론 발인식 때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현 남편과 크게 다툼까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고유정이 왜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는지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고유정의 현 남편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숨지기 전날 고유정이 자신에게 차를 건네 마셨는데 그 후 졸음이 쏟아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살해당한 전 남편 혈흔에선 수면 유도제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지만 현 남편에게선 성분이 나오지 않아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고유정은 왜 전 남편을 살해했는지 아직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은 이에 대해 고 씨가 현 남편과 새로 출발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만약 경찰 판단대로라면 의붓아들이 단순 질식사가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당초 고유정의 변호사까지 선임해줬던 현 남편은 이 같은 의문점이 잇따르자 결국 고 씨를 아들을 살해한 범인으로 지목하며 심경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한편 고소장을 접수한 제주지검은 청주지검과 협의해 의붓아들 사망 사건 수사를 청주에서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20세 이하 월드컵 출전 사상 첫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청주의 한 유소년 클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손흥민, 이강인이 뛰고 있는 유럽리그 진출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청주 FCK 유소년 축구 클럽에서 뛰고 있는 이재현, 김현호, 김혜건 선수. 2017년 21관왕, 지난해에는 전국 최다인 34관왕을 이끌며 수준 높은 경기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드필더인 재현이는 전형적인 드리블러로 트래핑력과 1대1 돌파력이 뛰어나고, 현우는 162cm의 큰 키를 이용한 헤딩력과 킥력, 공간 창출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1살 어린 예건이는 타고난 운동신경과 스피드, 전략 전술에 대한 이해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축구 지능이 굉장히 높아요. 높은데 이제 그 축구의 수,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그 앞을 보고 이제 게임을 한다는 그 수가 굉장히 높다는. 재현이와 현우, 예건이가 유럽 진출을 타진합니다. 오는 9월에 독일과 영국, 네덜란드, 또 이강인 선수가 뛰고 있는 스페인 리그 에이전시가 지켜보는 가운데 포르투갈에서 테스트 경기를 치릅니다. 선수들의 유튜브 동영상은 이미 100만 명이 시청할 정도로 국내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선진 축구를 배워서 은바페 같은 골 결정력 좋은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저의 장점이 드리블인데 유럽에 나가서도 열심히 해서 메시같이 발재간 좋고 골 잘 넣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해서 만약 유럽에 진출한다면 훌륭한 축구 선수가 돼서 대한민국도 빛내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겠습니다. 가슴 뛰는 U20 월드컵 결승을 앞두고 손흥민과 이강인을 잇는 차세대 유망주가 청주에서 배출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보청기를 구매할 때 장애 등급이 있으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편의상 보청기를 먼저 구매하고 장애 등급을 나중에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에 사는 지모 씨는 얼마 전 어머니의 보청기를 구매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보청기를 구매한 판매점에서 자체적으로 청력 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직원이 어머니는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고 판정을 받으면 117만 원의 정부 지원금이 나온다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6급은 뭐 이상 없이 나오고 5급까지도 바라보겠다고 하면서 장애 등급 나오면 정부 보조금이 얼마 나오는 것까지 다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장애 등급이 나오니 이왕 하는 거 좋은 걸로 하자 해서. 지 씨와 어머니는 직원 말만 믿고 고가의 보청기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심사를 받아보니 기준 미달로 장애 판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청기는 장애 판정을 받은 후에 구입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를 먼저 구입할 때는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장애 판정을 받아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청력 재심사는 6개월 후에 열려 지 씨 어머니는 재심에서 장애 판정을 받아도 지원금을 탈 수 없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장애 판정에 대한 혜택과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을 뿐 장애 판정이 나온다고 장담한 적은 결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보청기는 가격이 수백만 원에 이르러 수요자에겐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충북의 아파트값 하락폭이 32주 만에 가장 크게 줄었습니다. 한국감정원의 6월 10일 기준 조사 결과 전주 대비 충북의 변동률은 마이너스 0.09%로 지난해 10월 마지막 주 마이너스 0.07% 이후 하락폭이 가장 작았습니다. 특히 청주시 청원구는 변동률이 0%로 하락 행진을 멈춰 눈길을 끌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충청북도와 추진하고 있는 명문고 육성 방안의 하나인 도내 기관과 기업체 임직원 자녀들의 도내 고교 입학 특례 건의문을 교육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입학 특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명문고 육성 태스크포스 팀에서 개정안 문구를 결정해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농산대만큼 땀의 대가가 정직한 일은 없다고들 하지만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고 유통하고 그래서 돈을 버는 일도 종종 도박에 가깝기도 합니다. 요즘의 아로니아 사태가 꼭 그렇습니다. 신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단양구는 차세대 특화 작물로 아로니아를 선택했습니다. 첫 해 200여 농가를 시작으로 3년 만에 300농가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3, 4년 농산일로는 남부럽지 않을 소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로니아 생산량이 해마다 곱절씩 늘고 수입산까지 넘쳐나면서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아로니아의 산지 수매 가격은 반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정부의 가격 안정과 소득 보전 대책 없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극복할 비법은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농산물이라는 거는 처음엔 좋았다가 생산이 늘어나고 수입 늘어나고 그러면 좀 주춤했다가 이렇게 정리되는 건데 지금 그 시기가 온 거거든요. 지금은 생산량을 줄이고 소비를 회복시키는 것이 단 하나의 해법입니다. 한 건도 안 뽑아낸 이유가 살아간다는 나라는 자신이 있다. 그렇게 봐요. 그리고 더군다나 단양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기반 시설을 확보를 다 해놨어요. 하지만 아로니아 사태는 소비자들의 선호에 좌우되는 이른바 유행을 타는 농작물의 위험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적으로 아로니아 재배 면적은 지금보다 40%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폐원에도 살아남는 아로니아는 농민들의 땀과 눈물로 이듬해 다시 열매를 맺을 겁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설렁탕과 국밥 브랜드로 이름난 외식기업 이연FNC 오송 공장이 준공됐습니다. 250억 원이 투자된 오송 공장은 10,000제곱미터 규모로 생산동 2층과 사무동 3층 규모로 간편식과 양념갈비 등 다양한 즉석 조리식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음성군 대소면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레카 차량과 택시, 탱크로리 차량이 잇따라 추돌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오후 12시 30분에는 청주시 오창읍의 한 도로에서 1톤 트럭이 앞서가던 덤프 트럭을 들이받아 1톤 트럭 운전자가 숨졌고 오후 2시 40분에는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진천 IC 인근에서 8중 추돌이 발생해 4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